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업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쇄 파업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황을 끝내고 호황기로 접어든 시점에 노조 파업이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향후 전망 짚어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의 가교 역할을 할 하이브리드로 시장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믿는 도끼인 미국 증시마저 하락 조정을 겪자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 건수와 거래 대금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조선업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쇄 파업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황을 끝내고 호황기로 접어든 시점에 노조 파업이란 암초를 만난 건데요. 노사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장기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임금과 복지 등을 놓고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노조는 호황기를 맞은 지금 합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본급과 성과급 인상, 복지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속한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공동파업에 돌입했고 현재 사업장별 파업이 진행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일부터 3일 연속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노사협의체 체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흘 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빨라도 연휴가 지나야 합의에 진척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본교섭을 진행하고 오늘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 근로조건과 단체교섭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노조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이 길어지면서 사측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납기일보다 배가 늦게 건조되면 선주 측에 납기 지연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 지연 배상금의 일종인 납기지연금은 통상 하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수년간의 불황을 극복하고 경영 실적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진솔한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카카오 재판의 쟁점과 향후 전망 짚어봅니다.
김혜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됐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김 위원장이 법정에 섰는데요. 이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임원들도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검찰은 현재 김 위원장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개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SM엔터 인수 전에 카카오가 사활을 겁니다. 카카오의 당시 부채가 1조가 넘어가고 당기순 적자도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엔터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 SM엔터 인수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하이브가 참전을 합니다.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선포하고 매수가 12만 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 SM엔터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13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카카오의 주주라면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개 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합니다. 이에 검찰은 카카오가 주가를 띄워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가 SM엔터의 주식을 2,400억 원어치 정도 고가에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카카오는 불법 장외 매수가 아닌 합법적 장내 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시세 차익의 목적이 없었고 또 M&A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지분 매입과 우호 지분 확보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향배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김 위원장의 손이 과연 어디까지 닿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가 주가 조작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라는 거죠.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현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김 위원장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나 지시도 용인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검찰은 사건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 등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수 부재의 카카오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향후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현재 카카오의 경영식에는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옥중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시만 봐도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가 위축되고 주요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카카오가 적극적인 경영 쇄신을 외치면서 세판짜기에 나서긴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특히 미래 전략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카카오는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한국 IT의 경쟁력 도태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불거집니다. 대표나 임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데 우리가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이 때문에 새로운 금융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 등 미래 사업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사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VX 매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후 외환이 깊어진 카카오,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의 가교 역할을 할 하이브리드로 시장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인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영국의 럭셔리 완성차 브랜드 벤틀리가 차세대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4세대 더 뉴 플라잉 스퍼 실물을 오늘 전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했습니다.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 출력 782마력을 내며 순수 전기 주행 거리가 최대 76km, V8 엔진과 함께 구동 시 최대 주행 거리가 829km까지 늘어났습니다. At the same time, it's the most efficient car we ever had on the road in terms of emissions, and also in terms of driving range. 성능을 높인 울트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 현대차는 지난달 열린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의 라인업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소형부터 고급형까지 기존 7개에서 14개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늘려 시장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볼보는 지난 4일 2030년까지 전기차로 100% 전환한다는 목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순수 전기차가 2030년 매출의 90%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바꾼다는 목표를 2030년까지로 미뤘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로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하이브리드에 힘을 쏘는 한편 기존에 수립했던 전기차 관련 계획을 수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믿는 도끼인 미국 증시마저 하락 조정을 겪자 서학개미들의 투자 열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 건수와 거래 대금 모두 줄었습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짙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 서학개미들도 미장에서 발을 빼며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단계적인 금리 인하는 늦었고 B컷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투자 심리를 막은 것입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학개미의 거래 대금은 120억 3,944만 달러, 거래 건수는 26만 3,6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거래 대금이 467억 3,345만 달러, 거래 건수가 99만 3,106건임과 비교하면 25% 수준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7월 거래 대금과 건수 각각 519억 5,864만 달러, 110만 3,313건에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시장에선 서학개미 거래 건수가 110만 건에서 90만 건, 이달엔 80만 건까지 점차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휴에도 미국장은 진행되나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석 직전엔 매수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이미 국내 투자에 대한 주식 거래에서도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달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9조 857억 원, 거래량은 3억 4,158만 주로 지난달보다 각각 17.48%, 14.65%씩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수빈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임기 만료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는 총 12개사로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포함해 문동건 신한카드, 이영종 신한라이프, 정운진 신한캐피탈 등의 최고 경영자가 올해 말 임기 만료 대상입니다. 내년 3월에는 박우혁 제주은행장의 임기도 끝납니다.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를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 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자경희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선을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경영승계 계획 개정이 작년 말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정상혁 은행장의 연임 여부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3조 677억 원을 기록하며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올 상반기 신한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조 535억 원으로 리딩뱅크 반열에 올라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놨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계획에 따라 자경희가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하고 추후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최근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들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실수요자의 불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은행권의 실수요자 피해 방지 조치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중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면서도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주담대는 1주택 소유자의 처분 조건부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 연소득까지 가능한 신용대출은 본인 결혼이나 배우자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했습니다. 다만 결혼 예정자와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 변경, 자녀 교육,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와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문을 열어뒀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 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의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도 운영 중입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심사 강화 기조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소유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에 1986년에 출시된 전자레인지가 기증됐습니다. 기증자는 항암 연구의 권위자인 김교원 서울대 명예교수인데요. 37년간 이 제품과 함께해온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37년 된 삼성전자의 전자레인지. 김기원 서울대 약학과 명예교수가 이 전자레인지를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 기증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삼성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을 받은 항암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37년 동안 아무런 고장 없이 잘 썼습니다. 연구 학교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집사람들도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고 그랬거든요. 김 교수가 이 전자레인지를 구입한 건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1986년 미국 보스턴에서였습니다. 미국 제품과 일본 제품이 줄을 이뤘던 당시 미국의 마트에서
우연히 삼성전자 로고가 적힌 제품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구입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아픈 아내와 바쁜 자신을 위해 식사를 책임져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며 제품과 함께해온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37년이나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한 관리. 튼튼한 내구성을 갖춘 데다 전자레인지를 마치 화초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삼성전자에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을 위한 제품 개발과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은 김 교수가 기증한 전자레인지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삼성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화가 호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서 군 위성통신 기술을 접목한 종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호주 수출에 성공한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우주 분야 협력도 확대해 파이브 아이즈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서 호주와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은 11일에서 13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랜드포스 2024에 참가해 약 200평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 다연장 로켓 천무, 무인 수색 차량,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와 사측이 올해 임금 5.7% 인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8.9%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SK 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5.7% 인상과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반면 생산직 노조는 교대 근무제도 등 세부 안건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